오늘 애플카 이슈가 좀 나오면서 LG노텍에서 당연히 뭐 이제 애플카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차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련 당연히 카메라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하면서 의미 없이 떨어졌고 의미 없이 올라갔다 거래량상으로는 그러면 그거 보고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매도가 멈춤이 반등이다의 공식은 아니거든요. 오늘 오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LG노텍이 급등해서 오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숨 좀 돌리는 거죠. 그동안 많이 쪼이다가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하이트진로도 좀 오르고 네, 있는 많이 것 같아요. 올랐죠. 네. 다행히도 뭐 이제 변이자 수조가 좀 정점에 다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변수로 봤었잖아요. 이제 변수가 조금 상수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좀 제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뭐 말 나온 김에 LG노텍 이야기 좀 잠깐 할까요? 예전에 어떤 이유로 했고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뭐죠? 근데 저희가 이게 장중 방송 그렇죠. 걸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오늘은 촬영을 조금 네, 사정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2시 네, 10분이죠. 2시가 2시 20분 정도면 됐고요. 2시 10분 현재 상황으로 좀 이야기해 보죠. 네. 근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 주가는 변동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LG노텍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애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최초에 말씀드렸던 게 뭐 말씀드렸었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기기 쪽으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수요가 좀 있을 거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LG이노텍뿐만 아니라 LG그룹 자체가 사실 조금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LG그룹 자체가 좀 변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오늘 애플카 이슈가 좀 나오면서 LG이노텍에서 당연히 뭐 이제 애플카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차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련 당연히 카메라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하면서 오늘 장중에 24만 원까지 정고점까지 도달했었는데 뭐 정고점 가니까 당연히 뭐 그에 걸맞는 이제 물량을 좀 나오겠죠. 차익 실현 물량,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 근데 일단은 오늘 장중에 이 정도로만 끝나줘도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거래량도 지금 현재 한 100만 주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기존에 제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의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티나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차트를?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중간중간에 눌림에서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왜냐하면 그 근거는 거래량이 계속 좀 약간 수렴하는 과정, 주가는 상승하지만 계속 거래량 상승한 과정이었고 이 구간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구간이에요. 근데 뭐 조금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안 팔고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이럴 때 외부 변수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지 매도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외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페이퍼링이라던가 이제 그런 이슈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라올 때는 좀 빨리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모드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들이 호재가 나오면 빨리빨리 반응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말 나온 김에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지금 보면 V자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가도 떨어질 때 보면 계속 여기 있었던 거래량들이 있었지만 주가는 떨어졌지만 올라올 때 이제 다시 이제 그 변수가 다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전 세계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또 빠르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분봉들을 보면 정말 투매성 매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이때 외부 변수가 같이 있어 버리면 정말 이제 그 멘탈이 좀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버티고 이런 경험들 쌓으시면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노텍과 마찬가지로 4만 원부터 쭉 밀렸잖아요. 3만 원까지 거의 한 30%가 그렇죠. 밀렸기 때문에 뭐 버티기 어렵죠.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못 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뭐 아직까지는 뭐 버티는 구간이라 봤었고 계속 쩔을 때만 조금씩 매수를 했었던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많이 올라갔고 다만 이제 좀 다시 저항 구간 또 왔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헤매더라도 다시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또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들수록 다시 이 4만 원 구간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또 무슨 변수가 또 나오면 그건 변수가 당연히 되겠죠. 소비주에 대한 것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보니까 지금 저항선이 크게 있는데 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저 저항선 지점에서 팔았다가 좀 밀리면 또 다시 사는 게 나아요?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개인 취사 선택입니다. 이게 왜냐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팔아도 된다 봐요. 지금은 좀 신규를 매수하기도 그렇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한번 팔았다 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팔았다 칩시다. 팔았다 쳤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따로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 팔고 이제 팔았는데 내려온다. 그럼 또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 이제 수렴 하는 게 나오겠죠. 그 근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거래량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밑에는 거래량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떨어졌고 의미 없이 올라갔다. 거래량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새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혹은 이렇게 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놔둬도 장기 투자용으로는 그렇죠. 어차피 저게 목표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쭉 그렇죠. 상승할 네, 수 네, 있다고 그렇죠. 네, 약간 조정은 또 있다 할지라도 네, 올라가면 또 올라갈수록 또 여기서 또 한 37,000원대 또 40,000원대 저항들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하면 할수록 그 가격 저항들이 옆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면서 물량 저항 흡수들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이 쉽게 말하면 그 수렴 기간이 에너지 응축 기간하고도 같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나중에 모양을 제대로 잡았을 때 제대로 이제 뭔가 추세 상승의 모양을 잡았을 때는 지금 고생한 것만큼 우리가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 한번 주식 시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정리해 볼까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도 좀 많이 그렇죠. 팔기는 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보시면 지난주 이거 8월 31일 날 1조 네. 1천억이 매수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날은 월 말이기도 했고 MSCI 지수 편입도 있어서 종가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제 IT 쪽으로 돌아오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세 다시 들어오는 물량들은 사실 그렇게 막 의미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매도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매도가 멈춤이 반등이다의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개별주 장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보니까 지수는 일단 3,20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근데 네. 사실 그래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종목별로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카카오는 지금 15만 원이 넘긴 했지만 뭐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뭐 코스닥 제약바에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이거든요. 카카오 다 좋다, 네이버 좋다, 삼성 다 좋은데 지금 관해서 수익률 게임이 충분히 해볼 만한 장세인데 굳이 그런 애들 최선이냐? 최선이냐 과연? 네, 그건 아니. 차선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구간이 조금은 저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앞으로 뭐 중소형주가 더 갈 것이다. 뭐 이제 좀 그렇게 네. 보시는 건데. 근데 대형주 장세가 이제는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요즘 거고요. 좀 사주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직은 좀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빠르다라는 생각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 3차 확산 정점 지났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최근에 하이트진로라던가 소비주들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선 반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도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딱 거버를 했잖아요. 그렇지.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 결국은 코스피 차트를 보면 우리가 그때 2013년 5월이었나요? 그때도 테이퍼링으로 나왔을 때. 네, 한 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 또 한 달 고생했거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고생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한 달 고생했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수렴하다가 더 올라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또 한 달 고생했어요. 그래서 다음 테이퍼링이 생각 나오시면 또 언젠간 되겠죠. 양쪽 부양하고 이제 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올해 7월달, 8월달 고생하신 거 경험 삼아서 비중 조절하는 이제 조금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아주 큰 교훈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테이퍼링 이슈는 어쨌든 조금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면서 달러 강세도 좀 완화됐고 원달러도 이제 조금 다시 강세 흐름으로 들어가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면서 원화 상승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도 사고 그다음에
달러 환율을 내려가면 양쪽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 이 구간 이런 부분 설명들 많이 하셨을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사기는 굉장히 좋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3분기 지금 8월 달 수출 실적 나온 것도 꺾인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증가율에 대해서 계속 의심은 하지만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죠. 나와. 네.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물음표는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3분기 실적,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게 딱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뭐죠? 언제요? 10월 정도 되겠죠. 10월 정도지. 네. 그때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긴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들 있을 수도 있고 그때를 마지막으로 더 세게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4분기에 대한 걱정으로. 네. 근데 어차피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구간, 특히 11월 정도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 중순 이후 10월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고 11월 정도부터는 또 재미없는 시장이 또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그때는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 시장에서 나올 만한 이슈, 이제 굵직한 글로벌 이슈는 다 나왔어요. 어쨌든 9월 FOMC 회의는 남았긴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뭐 테이퍼링 있다는 얘기 나왔지. 거기서 지난주에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테이퍼링 할 거고 금리 인상은 아직 물음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도 다 반영됐고 환율에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은 조금 더 멀리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조금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힌트가 좀 희미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를 공격적으로 지르기보다 또는 중소형주에서 뭔가 지르기보다는 계속 트레이딩 장세. 지수도 어느 정도 3,050까지 갔다가 지금 3,200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뭐 3,400 간에 500 간에 그렇게 또 박수 칠 때 막 또 한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씀 드리는 게 지금은 올해 작년 말과 지금 환경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다고 흥분할 것도 없고요. 너무 떨어진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250 넘어가면 과연 지금 나올 변수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한국 시장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거 계속 그렇죠.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증권사들에서 9월달 목표 밴드를 대부분 다 3,300까지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상단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단을 그 정도고 뭐 하단은 뭐 3,050에서 3,000 정도. 그러니까 변수를 되게 밴드를 높게 놨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견은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과연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고민은 항상 하죠. 그래서 항상 합니다. 어떤 항상. 결론이 나왔어요? 항상 하는데 저는 지금 뭐 어떤 결론이 나왔냐고요? 주식 사야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전에 2차 전지 관련 이슈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래. 최근에 보면 어저께 LG화학이랑 뭐 삼성 SDI도 제가 그나마 좋게 봤던 SDI도 조금 어제는 급락이 나왔는데 차트 보여주시면 지금 어제 좀 음봉 좀 세게 나왔어요.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거래량이 그렇죠. 실렸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3사 다 그랬죠.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은 봐볼까 제가 관종에서 지워가지고 LG화학은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얄짤없죠. 그러니까 LG화학 사례를 이런 거래를 제가 되게 무서워해요. 이평선 추세 이탈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실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많이 내려왔지만 이런 그림이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저감에 실린 음봉. 그러니까 거래량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거래량 실린 음봉은 정말로 무슨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실렸을 때는 뉴스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동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보고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펀더멘탈 그 문제가 있을 수 펀더멘탈에 있으니까. 기스가 나서 이제 스크래치가 나서 그런 걸 수도 기스. 있는 거예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비슷한 사례 또 있잖아요. NC소프트. NC소프트도 이번에 네, 많이 NC소프트도 폭락했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대량 거래 양봉이 나와서 이제 좀 좋아지나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역배열 상태고 아직까지는 물음표라서 이제 매수를 추천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개파락 나면서 이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개파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반등은 기대를 해봤었던 건데 그냥 바로 뚝뚝 떨어졌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래량들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이든 기관이든지 간에 뭔가 큰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큰 손들이. 큰 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을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주가를 같이 사주고 이제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물량이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해요. 그거는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종목 최선의 그냥 굳이 선호하는 굳이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외국인 기관 다 떠난 종목에서 우리가 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솔루엠 같은 거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런 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이거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이 음봉이 10% 정도 나왔는데 보시면 거래량은 완전히 안 실렸잖아요. 그러네. 이런 거는 버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버텨도 됩니다. 이런 건 버텨도 되는데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그러네. 이슈를 동반한 이런 이런 음봉은 조금 무조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사실 저도 다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방향이 갈지, 네, 어떻게 홍보할지. 봐요? 지금은 분명히 이격도 많이 벌어서 과매도도 과매도 여기는 하죠. 근데 이게 과연 추세를 되돌리고 올라가려면 뭔가 기존 거를 다 극복할 만한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도 늦지 않다. 물타기도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이 싼지 몇 달 뒤에 더 싸질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은 확인하고 사자예요. 확인하고 사자. 바닥 확인하고 사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식 살 때 너무 부지런하지 말자. 네. 게을러지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살 때, 팔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탐구는 매일매일. 네,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때 그 전에 2차전 LG화학에서 오늘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좀 편하네요. 아니 자. 보통 2시에 되겠네. 장 끝나고 한 5시만 6시 이때 하니까 아니, 제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에너지가 오랜만에- 좀 있을 때 하니까 좋네. 왜냐면 제가 휴가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래요. 맞아. 저도 반찬했죠. 근데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주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이건데요. 우리가 피크아웃 이거 좀 보여줄래요? 네, 화면. PPT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연 언제쯤 주가에 반영이 될까?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네, 월별 비중치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의 비중이 증가율이 꺾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한다. 이게 피크아웃이거든요. 그게 사실 증가율 지금 꺾인 거? 네. 2차 전지주가 뭐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이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고, 그죠? 사실은 저는 이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차 전지도 반영된 많이 겁니다. 좀 하락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거에 네, 네. 같이 그러니까 연동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피크아웃이고 지금 코스피 전체라던가 이머징 국가들 전체 주식시장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사례를 지금 2차 전지에서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라던가 예를 들어 3분기 이후 4분기 실적이나 내년 1분기 실적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일치가 되면 지금은 엄청 좋을 수 있지만 또 그때 가서 갑자기 예를 들어 3,400, 3,500 가서 그런 300포인트 넘어가서 그런 이슈 갑자기 나와버리면 올라갔는데 이걸 보고 왔는데 아니래.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려는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항상 시장을 봐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문제 아니냐. 공급. 그렇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네, 네, 시장이 네. 펀더멘탈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턴하고 증가율이 판매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살 때쯤이면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좀 나왔던 건데 이제 주가에서 반영하기 시작했던 부분. 어쩌면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는지도 네, 모르죠. 맞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기아는 오히려 더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아차. 기아는 다른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 기아가 1번이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2번이었는데, 일단은 기아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지 모르겠긴 하겠지만 대형주 중에서 뭘 살래 하면 저는 그냥 지금 기아. 편하게 기아 아니면 현대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쇼티지 내려왔으니까. 문제들. 네,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제일 잘 버텼어요. 이번 7월달, 8월달 전에 제일 잘 대형 중에 제일 잘 버텼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쇼티지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변수에서 상수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다
예상도 됐고. 그리고 또 이게 이 회사만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죠.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그런 그렇거든.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제네시스 다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고 성장 모델에 대한 거는 확고하잖아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기아차, 현대차 제일 편하다. 대형주 중에서 한다라고 하면 제일 편한 섹터라고 봅니다. 네.